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요. 시황 차트 보고 그 다음 바로 Q&A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Q&A가 많이 밀려서 이제 오늘 뭐 Q&A를 좀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일단 제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큰 상승 채널, 큰 상승 채널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물론 이제 오버슈팅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상승 채널 안에 2017년도 이렇게 상승 채널을 하나 또 그렸어요. 작은 상승 채널을. 지금 2019년도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이거 그린 거는 이제 우리 해밀리 그 구독자분께서 의견 주셔서 이제 그렸는데, 20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20주 이동평균선을 하단으로 하는 이렇게 이제 상승 채널을 그렸고,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이 상승 채널 안에 중심과 그리고 마지막 파동에서 중심을 넘어가더라. 그래서 중심이 그 1파라든가 3파의 이제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의견 주셨고, 이번에 이 고점을 채널 중심으로 이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채널을, 그래서 물론 채널 폭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현재 위치가 어디냐라고 보면 이렇게 작은 채널 안에 지금 거의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고, 여기서 지금 이 큰 채널 안에서는 4분의 1 근처에 있어요.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수평선을 3개를 그렸는데, 이게 지금 박스였습니다. 박스. 6월 말 13,900달러 고점 찍고 9,050달러까지 조정받고요. 9,050달러까지 조정받고, 그 박스의 상단부와 하단부 중심을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리니까 이 중심이, 지금 보시면 중심이 이 채널 4분의 1 라인과 이 중심이 만나는 점이 위치가 지금 이제 9월 초 8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은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각 수렴을 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그 모으고 있는 그 에너지에서 이 지금 채널 하단부와 만나는 점이 이 삼각수렴의 끝자락 9월 초라든가 뭐 9월 중순까지 간다고 뭐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9월 초가 됐을 때는 이 채널 하단부와 만난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위치라고 하면 2017년도 7월달 아마 이때 이제 뭐 중국 거래소 퇴출, 그리고 이제 ICO 금지 이슈 나오면서 이렇게 비트코인 급락했던 아마 이 자리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던 이 자리와 이제 만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물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싼 영역이라고 하면 채널 당연히 바닥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채널 4분의 1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싼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큰 채널에서는 일단 4분의 1까지는 올라왔잖아요.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채널 안에 작은 채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바닥에 또 거의 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만큼 다시 또 비트코인도 이제 싼 영역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비트코인 싼 영역에 있으니까 그럼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냐?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도미넌스 차트와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달라진다. 그리고 상승률이 누가 더 알트코인 높냐, 비트코인 높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싸다라고 해서 그럼 비트코인이 우리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비트코인에 더 실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설명에 대해서 이제 SW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채널 4분의 1 지점을 3차례 이상 강력히 지지하는 걸 봐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121선, 20주선 터치하기는 힘들 것 같고, 8월 말이나 9월 초 삼각수렴 끝자락에 올라오는 10,000에서 11,000불쯤에서 살짝 스치고 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이 의견이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제 SW님이 주신 의견이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겁니다. 이 삼각수렴의 끝자락이 이제 9월 초 8월 말에 와 있어요. 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 하단부인 120일 이평선 또는 20주 이동평균선을 지금 내려가서 만나지 않고 이 삼각수렴 벗어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아까 이 채널 4분의 1, 이 초록색 채널 4분의 1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보시면 일봉 마감 자체는 계속해서 채널 4분의 1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채널 4분의 1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수렴을 해서 8월 말이라든가 뭐 9월 초에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었죠. 근데 SWU님이 아마 이제 이거 벡트거래소 오픈 그 발표가 나기 전에 이 내용을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 또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에 두 달 안에, 물론 이제 꼭 그때처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차트상으로는 두 달이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달 넘게 이렇게 채널 이 안에 있는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땐 또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두 달 안에, 그러니까 8월 말 전에 저는 13,900달러를 넘어가는 흐름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거기에 이제 벡트거래소 오픈이 9월 23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른 흐름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 13,900달러를 넘어가 주기만 하면 여기에 9월 말까지 좀 더 빠른 흐름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볼게요. 시총 차트, 뭐 비트코인 이렇게 계속해서 뭐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총 차트도 지금 뭐 알트코인도 그다지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시총 차트 또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일봉 차트인데. 그런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빨간색 20일 이동평균선과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를 이제 만들기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려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때 이 지금 시총 차트 위치를 이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려놔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꺾입니다.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꺾인 50일 이동평균선을 빨리 돌려 세우기 위해서라도 시총 차트 또한 지금 여기서 바로 올라가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총 차트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다시 빠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주봉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봉으로 보면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20주 이동평균선을 주봉에서 터치를 해주고 이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시총 차트 또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쇼 차트는 따로 이제 안 보고 그냥 코인팜에서 비트맥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52.57로 어제는 이제 50대 50으로 거의 비슷했는데, 약간 비중이 이제 숏에 약간 비중이 좀 더 실린 모습이고,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숏 물량이 늘어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 보시면 지금 어제 제가 이제 넥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70 현재 69.99입니다. 거의 뭐 7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라인을 어제 돌파했었어요. 역회된 숄더 패턴이라고 하면 돌파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뭐 바로 오른쪽 팔을 만들어 쭉 올라가 주지 못하고 일단 옆으로 누웠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고, 또 이제 오른쪽 어깨가 길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지, 여기서 진행되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오른쪽 팔을 만들고 뭐 빠질지, 지금 이제 이 4시간 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만약 도미넌스 차트를 가지고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거를 만약에 고민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차트상, 단기 차트상 이게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또 넥라인 넘어갔다가 다시 깨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랑 알트를 내가 교체 매매를 뭐 이걸 기준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보시면 이 68.9가 지난번 고점입니다. 제가 이제 이때 말씀드렸던, 약간 이제 더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69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이 라인도 깨고 내려왔었죠. 깨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번에 지지받았던 라인을 체크를 했는데 68.5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기, 만약에 이 도미넌스 차트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미넌스 차트 또한 이런 과정,
이렇게 흔드는 과정은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다.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히기 전까지는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지금 위치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채널에서 이 채널을 살짝 넘어가 있는 고평가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비트보다는 알트에 비중을 좀 더 실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저는 이제 이번 말 전에 방향성을 보일 거라고 보고 13,900달러를 돌파해서 다음 목표치 17,000, 뭐 2만 이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알트코인은 상승률 면에서 오히려 더 실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만약에 비트코인만 뭐 2만 달러, 2만 2천 달러까지 비트코인 혼자만 또 간다 라고 하면 당연히 도미넌스는 뭐 위까지 더 치고 올라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 도미넌스 위치, 그러니까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우리가 보고 있는 BTC 마켓에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다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2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 BTC 가격만큼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게 비트 알트가 같이 움직일지, 아니면 비트가 먼저 2만 달러 도달하고 알트가 움직일지, 아니면 알트가 먼저 움직일지, 그 부분에서 이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중 자체는 이제 알트 비중을 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Q&A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곽창환님이 매일 챙겨보시거나 기준이 될 만한 경제신문이나 매체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주민분들이 공유해주시는 뉴스들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경제신문 등을 챙겨보는 작은 습관을 가졌으면 해서요, 이렇게 써주셨고, 뭐 예전에 뭐 30대 초반일 때는 뭐 경제지 이렇게 해놓고 저도 이제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으로 다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는 코인니스, 여기 보시면 이제 코인니스 이 안에 코인니스 들어가시면 코인니스의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핵심만 잘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시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구글 검색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냥 일반 기사 같은 거는 유튜브에서 뭐 한국경제라든가 뭐 매일경제, 뭐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채널도 있잖아요. 연합뉴스라든가 이런 걸 이제 구독 눌러놓고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기사들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 올라옵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보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좀 더 이제 깊게 검색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여왕벌님이 세력 2%가 비트코인 80%를 갖고 있다는데 왜 굳이 개미들 20%까지 먹으려고 기를 쓸까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년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건 욕심쟁이들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그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갖고 그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가 있습니다. 비트인포 차트.com, 여길 가시면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갑별로 물론 이제 상위권 지갑은 보시면 이제 거래소 지갑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바이낸스, 뭐 후오비, 비트렉스, 비트스탬프, 이 거래소 지갑들이 상위권에 이제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95%가 95%의 비트코인을 3%도 안 되는 이 지갑들 주소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 지갑을 제외한 10위부터 쭉 보시면 나머지 지갑들은 거의 뭐 비트코인 물량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지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몇만 개씩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 거래가 없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런 지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소수가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이미 들고 있는데, 뭐 아까 이제 이야기 해 주셨던 것처럼요, 2, 3%도 안 되는 그런 지갑에서 주소에서 많은 상당수 80%가 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왜 나머지 개인들 물량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이 우리 현재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싼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 안 올리잖아요. 알트코인들 안 올리고 오히려 누릅니다. 누르는 이유는 결국에 다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겠다. 이 시장에 참여를 했다라고 해서 다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고 이 시장에 이제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만 소수만 데리고 가겠다
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적은 돈으로 당연히 최대한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뜨거운 연님이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욕같이 들리는데, 뭐 욕심이 많고 이제 돈을 여기서 더 벌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2008년까지의 미국 전체를 밟는 건가요? 빅쇼트 영화랑 뭔가 비슷해 보이네요. 금융권의 위기가 찾아오면 대출 포지션을 최대한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올려주신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요. DLS 대란 위험 0%라더니 원금을 몽땅 날릴 판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8월 16일자 엊그저께 나왔던 기사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1조 원 가까이 판매된 금리 파생 상품이 대규모 손실을 볼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영국 금리를 파생으로 해서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진 상품인데, 어떤 이제 그 퇴직자분이 4억 7천만 원을 넣었는데 석 달 만에, 5월에 이걸 넣었는데 석 달 만에 이제 2억 원 가까이 손실을 봤대요. 그리고 2주 만에 2천만 원 손해 봐서 그냥 팔아달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야, 이거 금리 상품이니까 괜찮고 추천도 많이 했고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셔라 해서 이렇게 들고 있었더니 손해를 계속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원금 손실을 보는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뭐 DLS 말고도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뭐 ELS도 있고 DLS 있는데,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낙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봤을 때는 야,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설마 이 구간까지 가겠어?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원유 DLS 상품 같은 경우는 원유가 뭐 100달러 근처에 있을 때, 뭐 8, 90달러 근처에 있을 때 30달러가 낙인 구간이다 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 기름값이 휘발유 값이 1,500원인데 이게 500원까지 가겠냐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렇게 가기 쉽지 않다. 근데 휘발유 값은 일단 세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빼고 봐야 되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휘발유가 1,500원 휘발유가 1리터에 이게 500원은 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원유 값이 30달러까지, 배럴당 30달러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금까지 다 손실을 보는, 또 심한 경우에는 뭐 환율 부분까지 오히려 해서 돈을 더 추가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근데 이렇게 왜 계속 팔리느냐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것도 돈을 벌게 해줍니다. 돈을 벌게 해주는데, 돈을 벌게 해서 어느 정도 이걸로 가지고 은행 이자보다는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ELS, DLS 이런 상품들이.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 2, 3년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굉장히 안전하고 보니까 안정적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나은 수익을 준다. 뭐 연 5%, 뭐 6%. 야, 그렇다라고 하면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해서 이제 목돈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목돈 넣었을 때 실제 경제 뭐 위기 상황으로 이제 몰아붙인다든가 아니면 변동성을 이제 키우는 거죠. 이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낸 그 금융 세력이 자신들이 낙인 구간까지 이 상품의 그 가치, 자산 가치를 이제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의 대부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상품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팔렸을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 상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금융 세력이 또 빨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이제 아마 지금 이 DLS 이거 말고 ELS 같은 뭐 지수,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 DLS, ELS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마 이제 ELS에서도 터지는 자산 기본 그 낙인 구간 터지는 상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주가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기사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내가 이제 ELS 이런 상품 가입하신 분들은 그 상품 구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뭐 이자는 못 받더라도 자를 수 있으면 잘라야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이제 제2국대엄마님이 제2국대엄마님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옛날에 그 흑우 공모전, 저희 예전에 흑우 공모전 1등을 하셨던 이제 분이신데, 그 사촌 오빠가 리플을 1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셔서 리플 투자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촌 오빠분한테
리플이 가격이 안 오르니까 이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오빠, 리플 사망함? 그러니까 오빠가, 사촌 오빠가 이야기 하신 거예요. 인내해요. 잊어라. 잊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당분간 잊고 지내. 못 잊겠다면? 그럼 떠나. 헐. 그래서 잊어야 한다면 잊어야지.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CJ님이 댓글을 써주셨는데, 잊는다는 슬픔보다, 잊어야 한다는 그 이유가 내게는 아픔이었네. 이제 노래의 가사인데요. 이제 아마 독일계 20대 여성분인데 굉장히 이제 옛날 노래를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상자님이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차마 나는 너를. 이제 선물 상자님 이 노래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노래인지. 이 CJ님 노래는 그 여자 가수분이 불렀던 노래 같고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 보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잊고 지내시는 게 한 가지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팡성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만약 리플이 검은 세력이라면 2만 사토시까지 올리고 나서 하락 후 채널을 돌파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H채널님은 향후 어디까지 올라갈지 보시는지요? 세력 입장에선 68만원 이상 올릴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세력 입장에서 68만원 이상,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 이제 68만원 쓰신 게, 옛날 베어러블 가인가요? 뭐 589달러 이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원화로 얘기했을 때 뭐 68만원 이상 올릴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써주신 것 같고, 일단 CJ님 답변은, 만약 리플이 검은 세력이라면 뭐 이런 거 아닐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하나 만드시길 바래요. 그냥 전도 유망한 벤처기업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큰 언니들 IMF, SBI 몇몇 중앙은행들의 귀여움을 듬뿍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일단 그 XRP BTC 차트에서 2만 사토시로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어제 이제 그 박빌부님하고 뭐 여러분들 이제 의견 주셨지만, 지금 이제 리플 달러 차트에서 지금 2017년도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됐을 때 2020년 뭐 상반기 또는 2020년 뭐 6월쯤 됐을 때요, 리플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뭐 150불에서 200불까지 올라가게 돼요. 150불에서 200불이면 이제 원화 뭐 거의 뭐 15만원, 20만원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그 가격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BTC 가격이 2만 사토시에 머물러서는 좀 답이 없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만약에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뭐 1억을 넘어서 뭐 10억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올해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뭐 내년 초에 예상하는 목표치가 지금 채널 뭐 4분의 3 지점 또는 채널 상단부라고 했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예상하는, 올해 말까지 예상하는 게 뭐 채널 4분의 3 지점이든 채널 상단부든 해서 이제 뭐 5만 달러에서 뭐 한 9만 달러, 8만, 10만 달러 이걸 목표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10만 달러면 이제 1억이라고 하고요. 1억이 됐을 때 이 리플이 2만 사토시가 되면 얼마냐? 2만 원으로 이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 15만 원, 20만 원 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BTC 마켓에서 이 고점을 넘어가야 된다. 이 채널, 지금 이 채널을 물론 이제 윗꼬리 뺀 이 부분으로 잡았는데, 이 윗꼬리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 더 영역은 넓어질 겁니다. 이렇게 뺀다라고 해서 빼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머물러서는 답이 없고, 그러면 이 구간을 넘어서 다음 채널로 상승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 채널까지 올라가 줘야지, 그래야지 리플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달러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2017년도와 같은 패턴으로 그대로 진행됐을 때 이야기를 했던 뭐 150달러라든가 뭐 200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같이 맞물려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아니라 100만 달러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2만 사토시까지 와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10억, 비트코인이 1비트가 10억이다 라고 하면 2만 사토시만 돼도 2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리플이 이 구간을 넘어서야 된다 라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BTC 마켓에서 리플이 이 2만 사토시를 넘어가 줘야지 시총 이제 1위를 넘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윤이 기자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윤이 기자님이, 예,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지난번에 그 아드님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알바해서 번 돈을, 그리고 번 돈과 군대에서 받고 있는 월급중 20만 원을 이제 매달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아마 그 지금 군대 가 계신, 아드님이 전역을 하고, 사회에 이제 진입할 때 지금 투자했던 그 리플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 있는 삶을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써주신 내용은 뭐냐면, 10년 만기 연금저축이 내년 3월이면 만기되는 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만기가 되면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18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상품인데, 그런데 만기가 다가오면서 60세 18만원을 더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또 약 15년 후에 18만원의 원화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신 거예요. 법정화폐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등 많은 의문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서 10년 만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감하게 해지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해지를 해서 암호화폐를 투자하셨고, 이제 아마 이 글을 보면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여윳돈으로 한 거다. 그리고 이게 가정 경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급하게 써야 될 돈이 아니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뭐 퇴직 이후에도 자식들만 속 썩이지 않고 우리 부부 큰 병만 없다면 경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어서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다 써주셨는데, 일단 그래도 보험 성격으로 뛸 수 있는 여윳돈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우리가 건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아플 수도 있고요, 누군가 또 다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고민은, 우리도 다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한번 이제 질문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국민연금, 또는 내가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뭐 공무원연금, 여러 가지 또 이제 민간 기업에서 연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금 상품들이 과연 내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노후를 어떻게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의문이 든다라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큰 위기 없는 일반적인 어떤 경제 이 시스템 안에서도 실제 이제 연금, 보장되는 연금 부분이 혜택이 계속 이제 줄고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줄고, 오히려 내는 돈은 좀 더 많아진다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물론 이제 연금 상품 등은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가격에 인플레이션까지 다 고려해서 나중에 지금 6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뭐 줄 거다. 지금 이제 윤희 기자님이라고 하면 지금 15만 원에 해당하는, 지금 이제 18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60세 그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들이.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사이클이 90년 만에 돌아오는 경제 위기, 경제 대공황 사이클, 그리고 이제 화폐가 바뀌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하면, 과연 지금 우리가 가입한 이 연금 상품이 이런 인플레이션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그냥 물론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다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아마 주변에 나는 보험 연금 들었으니까 괜찮아, 나는 뭐 공무원이니까 나중에 공무원 퇴직하고 그 공무원 연금으로 난 생활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는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리치강님하고 뭐 코알라킴님, 그리고 네페르티티님, 이제 다 의견 주신 게 뭐냐면, 어제 이제 벡트거래소가 오픈했다. 그걸 이제 기사들을 다 이제 어제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벡트거래소가 CFTC의 이제 그린라이트를 받고 프로세스를 통과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9월 23일에 정식으로 이제 오픈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코알라킴님도 써주셨고요. 네페르티티님도 이제 오랜만에 글을 써주셨는데, 이렇게 그 벡트거래소 오픈 이 뉴스를 이제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초리찬이 TV님도 벡트 정식 오픈 코인리스에도 이제 기사가 떴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에릭유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일단 오늘 영상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벡터거래소 런칭이 CEO 켈리 로펠러 블로그에 오피셜하게 발표가 되었고 CFTC로부터 그린라이트를 받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뇌리에 스치는 생각, 당분간 BTC 혼자 달리겠구나. BTC가 혼자 제대로 달리면 나머지 알트들은 추가 박살날 수도 있겠구나. 제 뇌피셜이 틀리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거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차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될지 아니면 같이 갈지 알트가 먼저 또 갈지 이거는 저는 모른다. 벡트가 오픈된다고 하더라도요. 물론 벡트가 비트코인 선물로 시작하지만 메이저 알트들도 차례로 올릴 것은 이미 예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없는 잡코인은 실제 가격이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온 듯합니다. 저는 이제 이 과정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요. 뭐냐면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코인들은 보시면 시총이 점점 뒤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물론 펌핑이 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BTC 마켓에서 봤을 때 지난 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력 있거나 선택된 놈만 살아남는 2라운드 시작, 따라서 메이저 중앙에 투자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을 필두로 브렉시트 아래 공포,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열리는 벡트, 그리고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SEC 승인, 2라운드 본게임 시작된 듯 하고 SEC에서 ETF 승인을 계속 미루는 것도 벡트 오픈 일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게임에서는 2017년 때 봤던 이유 없는 수십 배 펌핑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SEC에서 ETF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가 이 불안정한 가격 변동, 이유 없는 펌핑입니다. 해당 코인의 실사용과 수요에 따른 정직한 가격 상승으로 크립토커런시가 대중들에게 자산으로 인정받게 만들 이미 이제 암호 자산으로 선정한 금융 세력이다.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1라운드가 버블 형성으로 대중들의 관심 끌기였다면 2라운드는 도박성 이미지를 지우고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대중에게 인식시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절하되어 있는 선택된 메이저 알트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펌핑이 와야 이 시장 돌아갑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리플 말 많은데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전 결국에 리플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벡트 거래소 오픈을 했고, 일단 벡트 거래소 주요 이제 상품으로 이제 등록된 게 당연히 이제 비트가 메인이기 때문에 비트 가격이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고요. 근데 벡트 거래소가 뭐 비트 하나만 전 취급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IC에 Q&A, 이제 다음 Q&A도 나와 있어요. IC에 이렇게 암호 자산들 거의 58개의 암호 자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암호화폐를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취급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을 이제 메인으로 해서 상품 거래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가지수, 상품 가지수를 계속해서 이제 늘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